안에 1966달 탐사선에 설치된 소련 센서가 기록했습니다. 국지적 중력 변화 알려진 달 분화구, 산맥 또는 바다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반박되지도 않았습니다. 보관됨 수십 년 후 독립적인 연구들은 유사한 이상현상, 즉 소위 말하는 이상현상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스콘. 하지만 초기 측정값 중 일부의 정확한 출처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문서로 입증된 기술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은 이 데이터가 처음 지구에 도착했을 때 누가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지. 소련 우주 비행사 한 명이 사망하기 3분 전에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인터뷰가 아니었다. 기자도 없었고 공식 카메라도 없었다. 모스크바 외곽에 폐쇄된 군 병원 안에서 급하게 작동시킨 간단한 녹음기 하나뿐이었다. 남자의 몸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쇠약해져 있었고 호흡은 얕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그 순간을 택했던 것이다. 그가 한 말은 망상이 아니었다. 신비주의적인 담론도 모호한 비유도 없었다. 그의 말은 정확하고 기술적이며 불편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집단적인 거짓말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우주 비행사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소련 우주 경쟁의 전략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비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최초의 자동달 탐사선이 보낸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의 기능은 결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설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는 관찰하고 측정하고 비교하고 침묵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몇 분 만에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소령은 달을 죽은 시체로 본 적이 없었다. 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최초의 자동 비행 조사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발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일련의 사소한 기술적 불일치 특정 지역에서 불안정한 열 측정값, 일관성 없는 레이더 반사, 그리고 예측 가능한 궤도 패턴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전자기적 변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개별적으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유는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반복되었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구역들은 항상 나중에 조용히 깊이 될 지역들과 일치했습니다. 우주비행사는 1960년대 후반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불편한 질문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적한 것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 이전에는 정복해야 할 영토로 여겨졌던 달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반응하는 환경,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합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기기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과학자들은 기술적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전문적이고 조용한 집단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패턴은 예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가 학계 밖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세부 사항, 즉 특정 읽기 자료들을 언급하지 긴장감이 고조된다. 일시적으로 일관성이 없음서로 다른 궤도에서 서로 다른 장비로 수집된 데이터는 나타나서는 안 될 시점에 유사한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알려진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기를 꺼리는 설명을 요구했다. 이 시점에서 우주비행사는 잠시 말을 멈춘다. 녹음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녹음된다. 그는 단순하고 거의 평범해 보이는 말을 한다. 우리를 두렵게 한 것은 우리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한 것은 바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내부 보고서에서 이러한 이상 지역들이 지적된 후 은밀하게 절차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발표도 없었고 공개적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임무는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달의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금지령은 없었고 단지 결석 그리고 복잡한 관료주의 체계에서 부재는 효율적인 검열의 한 형태입니다.
우주 비행사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도 위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황이나 히스테리는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로켓, 정밀한 계산,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갖췄다 하더라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었다. 공격하지도 제출하지도 않은 변수들. 그는 침묵이 이념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달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배의 상징입니다. 달의 예측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냉전 시대에 구축된 우주 지배라는 전체적인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확실성에 기반한 권력 구조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녹음의 이 부분 마지막 몇 초 동안 우주 비행사는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비밀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개별적인 예외 현상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특정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었습니다. 올바른 질문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 그것들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짧고 장황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어떤 장소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해서 그곳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녹화가 중단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는 설명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피하려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 침묵이 이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우주비행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묘사한 내용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수년간 축적된 기술적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증언을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련과 미국은 모두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균일한 천체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첫 번째 단서는 궤도 측정에서 나왔는데 이는 다음을 암시했습니다. 국지적 중력 이상 나중에 불린마스콘 달 표면 아래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상 현상 중 일부는 당시 이용 가능한 지질학적 모델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된 탐사 장비 개발을 우선시했던 소련은 특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량의 원시 데이터 유인 착륙에 정치적 목표에 덜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엔지니어들은 특정 지역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이더에 대한 일관성 없는 반응, 마치 지하에 예상치 못한 속성을 지닌 층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물체가 아니라 오히려 조화시키기 어려운 신체적 행동달 표토에 알려진 구성 성분과 함께 우주비행사는 문제가 이상 현상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공간적 규칙성 그 중에서 비교 지도, 중력, 잔류자기, 레이더 반사를 겹쳐보기 시작하면서 그 특징들이 드러났습니다. 상관관계 완벽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다. 다만 주의를 기울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전략과학에서 주의란 종종 공개적인 침묵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십 년 후 현대의 임무들은 이러한 그림의 일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력 지도를 작성하는 데 특화된 여성들은 달의 복잡한 내부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표2과 레이더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불규칙적인 지하 지층 특정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리학 법칙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남은 질문은 그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그것은 오직 그곳에서만 그렇게 행동하는가 였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주 비행사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습니다. 그는 특정 지역들이 인식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기술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 예고 없이 비공식적으로 그저 실용적인 변화였다. 계획은 그러한 영역을 피했고 논의는 연기되었다. 그리고 달 탐사의 초점은 대중에게 정당화하기 쉬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목표로 옮겨갔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은 발견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도 발전한다. 무엇을 조사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무엇을 나중으로 미룰지에 대한 선택, 어떤 분야가 쉽게 설명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이렇게 합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는 문제는 외면하고
확신을 흔드는 대화는 피합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더 큰 규모로 같은 행동을 합니다. 20세기 기술적 성취의 궁극적인 상징인 달은 그대로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신비롭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눈길을 끄는 문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데이터 축적, 전략적 결정, 그리고 기관의 침묵기 맥락에서 좋아요와 구독은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우주비행사는 기술 분야 외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한 가지 점을 언급했습니다. 시간적 판도값에 불일치였던 신호들은 한 임무에서는 나타났지만 비슷한 매개 변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능적인 무언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역동적인 환경, 완전히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천체를 다루는데 익숙한 엔지니어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정치적인 결정을 낳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달은 더 이상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담론은 비용, 지구, 그리고 새로운 개척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우주비행사에 따르면 내부적인 평가는 더 간단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지역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1990년대에 옛 문서를 검토하던 중 뭔가 불안한 점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문제 영역들을 계속해서 회피했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해관계 미신고. 이것은 특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불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과학과는 달리 기관들은 호기심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합니다. 우주비행사가 밝힌다 그 결정의 궁극적인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침묵이 발언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련 우주비행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좌표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구조물을 묘사하지도 않았고 최종적인 해답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히려 더 불안감을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략적 침묵을 지켜온 데 따른 누적된 비용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단순히 데이터 손실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과의 관계를 형성해온 결정들로도 측정됩니다. 어떤 현상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결과가 미래로 미뤄질 뿐입니다. 달의 경우 특정 질문들을 회피하기로 한 선택은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되었지만 과학적으로는 빈약한 안정적인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달 탐사는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결된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 위험 부담 없이 진행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다. 이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는 명백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달 탐사는 다른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과학적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술적 통제가 없는 과학적 관심은 불안정을 초래한다. 기관, 정부, 심지어 학계까지도 연구 대상이 예상대로 행동할 때 더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주비행사에 따르면 다른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질학이나 궤도 물리학을 넘어서는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가 수학적 모델을 통해 이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길들여질 수 있다는 전제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연구된 가까운 천체가 특정 현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다. 우주비행사는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관의 자기 보존 어떤 질문이 특정 지식 분야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구조를 위협할 때 가장 흔한 반응은 그 질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디아라 무한정의 맥락에서 침묵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한 집단적인 결정입니다. 대중에게 여전히 감춰져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제한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20세기 인류 업적의 궁극적인 상징인 달은 또한 이러한 한계를 일깨워주는 첫 번째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주변의 모든 시설이 완전히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질문을 피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유지하며 이를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문명적인 차원에서 그 영향은 더욱 증폭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기회를 놓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보다는 안정적인 해답을 선호한다. 이 지점에서 이번 조사는 자연스럽게 더 심오하고 필연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만약 우주가 단순한 모델로 환원될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문제는 단순히 관측 장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저 밖에 무엇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우주 비행사는 생을 마감하며 자신의 가장 큰 실수는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침묵이 모든 것을 통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는 정반대를 보여준다. 외면당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쌓여간다. 그리고 마침내 되돌아올 때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달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가까이에, 선명하게, 익숙하게.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게 결코 단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관측해온 천체에 여전히 회피 영역, 미뤄진 질문, 불편한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 주제에 공감하셨다면 혹은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자동적인 지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이 기록으로 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다시는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